본방송 KBN이 내일부터 뉴저지와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을 시작으로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이 변경됩니다. 뉴저지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뉴저지 지회 주최 2014 북미주 경제인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계 필립 찜 후보와 란킴 의원이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뉴저지 재산세 이의 제기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승인 비율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이 단계적으로 각 방송사별 채널을 변경합니다. 저희 KBN TV도 내일부터 뉴저지와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을 시작으로 채널이 변경됩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채널 1번부터 99번까지를 제외한 모든 채널의 라인업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한국과 중국 등 외국어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채널은 1400번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타임워너 케이블 534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본방송 KBN은 1493번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마운틴 버논, 그리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채널이 변경돼 1493번을 통해 KBN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변경되는 지역은 퀸즈가 3일, 브루클린은 5일, 그리고 맨하탄은 10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지역별로 채널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타임워너 채널 534번을 통해서 시청해 오시던 KBN이 이달 말부터 채널 1493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최초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겠으나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 532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MBC D채널도 1478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채널 1475번부터 1493번까지 총 8개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채널 변경 안내 정보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채널 변경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케이블 비전 채널 1153번을 통해 방송되는 KBN 채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뉴저지 한인 단체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인사회 안건을 논의하며 특히 의회에 계류 중인 동해병기 표기와 E4 비자를 위한 단체장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공립교과서에 동해병기 표기를 위해 힘써온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월 처음 뉴저지주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동해병기 입법화를 추진해오던 단체장들은 넉 달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이유가 주 의원들의 동해병기 법안을 위한 인지력 부족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단체장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강훈 뉴저지 한인 회장은 현재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북부의 의원들은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지만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를 위해 뉴저지 중부와 남부의 한인회 등의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각 지역별로 좀 지역 단체장님을 통하든가 우리 교민들이 의원들을 좀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 좀 차기에 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최근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E4 취업 비자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서명을 의회에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만큼 뉴저지 주민들의 적극적 서명 운동을 위해 한인 단체장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3,2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고 그 전부 다 의원들 사무실에 편지 한 장 한 장으로 다 지금 다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단체장님들이 적어도 중진급 의원들을 설득해갖고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상정할 때 그것도 꼭 공화민주 양당의 난파리전 이슈로 그리고 양당 이슈로 가져가야 되고. 한편 뉴저지 체육협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제1회 뉴저지 동포 등산 대회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국악협회는 7월 12일 열리는
세계 국악 경연대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현재 동해병기 법안은 뉴욕주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말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담당 소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캐서린 놀란 주 하원 교육위원장과의 회동까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최근 놀란 교육위원장과 추진했던 회동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현재 다시 6월 초에 미팅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란킴 주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놀란 교육위원장을 만나 다른 법안에 앞서 동해병기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미팅이 연기되면서 일정이 촉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6월 말로 다가온 회기 종료를 앞두고 법안 표결이 가능한 주 하원 본회의는 12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표결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자칫 입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뉴저지 지회 주최로 2014 북미주 경제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경제인 대회에서는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진출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2014 북미주 경제인 대회가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경제인 대회는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부 조달 사업 진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한국 수출 업체들의 미국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전 세계 옥타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옥타 박명근 뉴저지 지회장은 연간 3천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조달 시장에 한인 경제인들의 진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조달 사업에 관심 있는 한인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조달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정부 조달 시장에 우리 경제인들이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여기 비즈니스를 갖다 창출할 것인가 새로운 또 다른 이제 마켓이라 볼 수가 있죠. 경제인 대회는 세계 67개국 127개 지회 옥타 회원과 뉴욕 뉴저지 한인 경제인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타민족 경제인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중국의 필립 찜 후보가 란킴 의원과 다시 만나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2년 전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란킴 후보 측은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며 중국계인 필립 찜 후보가 오는 11월 본선거 출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한양희 후보를 누르고 본선거에 출마했으나 총 6,409표를 얻었습니다. 란킴 의원은 13,461표를 확보하며 2배 이상으로 앞섰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 직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짐 후보도 경쟁자가 없어 9월 9일 예비선거 통과가 확실한 상태입니다. 짐 후보는 플로싱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짐 후보는 플로싱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이며 중국인으로서 여러 타민족 커뮤니티의 화합을 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 텃밭인
40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인 랑킴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에서 한인 유권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중국계 유권자가 당파를 떠나 하나로 뭉칠 수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계 3세인 짐 후보는 우정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제기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불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 뒤 승인을 받은 비율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 산하 조세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는 지난 2013년 12,185건의 재산세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699건이 주택 소유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가운데 재산세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판명, 세금이 낮춰진 경우는 61.6%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시 가격은 재조정 결과 평균 27,038달러 내려갔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재산세 이의제기 신청 건수는 지난 2011년 9,698건에서 2013년 12,000건 이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인율도 2011년 60.1%에서 2013년 61.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도 지난해 10만 5,844건의 재산세 이의제기가 신청됐습니다. 한편 재산세 이의제기 신청은 통상 매년 4월 초에 마감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이 살고 있는 카운티 세금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집마다 우체통이 있고 우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국의 서비스 개편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전국 1,500만 가구에게 우편 배달이 중단됩니다. 연방우정국의 서비스 개편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 감사 정부 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집 앞까지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대신 동네 입구에 공동 우편함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 신축 주택단지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의 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법안 지지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이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가정 배달을 원하면 가정 배달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심에는 공동 우편함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정국은 올해 1월에서 3월에만 1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정국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데비카드 발급이나 소액, 융자 등 금융업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정국의 심각한 적자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 남부를 통한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력을 충원하고 최첨단 기기를 투입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8개월간 연방 법무부 산하 국경 수비대가 텍사스주 최남부인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는 무려 14만 8천 명 이상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체포한 전체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주 투산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6만 3천 명을 검거했습니다.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 하루 평균 1,100명의 밀입국자가 국경 경비대의 수배망에 걸렸습니다. 투산에서 잡힌 밀입국자 대부분이 멕시코 국적인데 반해 지난주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검거된 7,640명들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다양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잡힌 밀입국자만 이 정도이지 이미 적지 않은 수가 단속망을 피해 미국에 발을 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오그란데밸리 국경 경비대 수사관인 크리스 카브레라는 이처럼 유독 구멍이 뚫린 결과에 대해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경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교통 정체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팰리세이드 파크 웨스트 루비 애비뉴와 그랜드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으로 주행 중 앞부분에서 조금씩 연기가 나오던 미니밴 차량은 사고 지점에 정차하자 연기의 양이 많아지고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했지만 이미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불에 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즉시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차량 화재로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 인근은 30여 분 동안 인근 도로로 차량을 우회시켜 교통 정체를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